네, 쉬고 왔습니다. 네, 저도요. 저도요. 화장실 다녀오고요. 여튼 쉬는 시간 동안 또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제나토리님도 지금 해볼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난 아까 별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할 말이 되게 없으신 줄 알았거든요. 난 오늘 거저 가는 줄 알았어. 전 아니, 되게 그냥,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난 묻어가려는 줄 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말씀이 없으셨다고. 저는 네. 말이죠. 사실 이 접근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한다고 했을 때 네, 사실 법안 막 이런 것보다는 네. 지금 뭐 실태, 실황, 네. 사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경험도 좀 있고 오. 그런 거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아까 경험 별로 없으시다고. 그건 제가 개발하는 쪽에서 경험이 없었지. 네. 약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꽤 있었어요. 얘기를 뭐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한 사례를 들어드리면 네. 요새 네. 키오스크라고 아시죠?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데서 서 있는 거. 네, 라키님 키오스크 아세요? 맥도날드 하니까 생각났어요. 아하. 그 눌러서 주문하는 무인으로 거. 주문하는 네, 거. 맞습니다. 네, 무인 기기인데 네. 제가 그 영화관 가면 있는 거. 네, 맞아요. 네네. 제가 말하려는 사례도 영화관인데 네. 제가 그 C로 시작하는 영화관에 있었는데 아하. 그때 이제 거기가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 체계가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중년의 노부부 저희 엄마 아빠 뻘 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주문을 하려고 팝콘이나 이런 거 이제 네네. 주문을 하려고 그 주문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키오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직원은 내 할 일이 아니다. 네. 음. 저는 이거를 되게 보고 나서 그 분들이 이제 키오스크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옆에서 봐도 내가 막 도와드릴까 말까 약간 이런 수준 정도로 아예 거의 뭐 자괴감에 빠져 계시더라고. 네. 아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인건비를 줄이는 데는 좋죠, 키오스크가. 그쵸. 근데 이거 자체가 저는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맞아요. 사례 중에도 하나고 또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게 오히려 인건비가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과도기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쓸 줄을 모르니까 알려줘야지. 네, 뭐 옆에 사람이 붙어서 그걸 주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낭비인가? 네. 도우미처럼 옆에.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카드를 안 갖고 온 사람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은 또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키오스크가 현금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그래요? 이제 안 되는 기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건 또 창구에 가서 계산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하고요. 불편해. 실제로 이게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 어떤 협회인지는 기억이 자세히는 안 나는데 이걸로 굉장히 다들 불만이 있어갖고 민원을 넣은 사례가 있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있는 사례고. 장애인 협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민원을 넣었다고요? 아하. 우리나라에서 나도 이거를 주문을 해보고 싶다 키오스크로. 그걸 딱 듣고 조금 짠하더라고요. 이게 뭐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키오스크가. 그렇죠. 그냥 뭐 주문하는 것도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이 직접 계산대 네네. 캐셔분한테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편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휠체어를 예를 들어서 타시면 네. 이 높이가 높이가 안 안 닿을 맞아서. 수도 있어요. 어. 맞아. 지금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네. 약간 그런 사례들이 저는 아직 한참 멀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너무 화나는 지점들이 많아요. 근데 뭐 이 사례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면 네.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어려운 노년층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공항에 있잖아요. 이제 공항도 사실 이제 티켓 끊는 체크인 이런 것들은 셀프 체크인하죠. 셀프 체크인 한다고 이제 키오스크를 많이 활용을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키오스크를 활용하지 않고 이제 데스크로 오는 사람들은 일정 수수료를 부과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항공사는 아니지만 일부 항공사에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또 한번 고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격차 역시 때문에 미국인. 네, 정보의 격차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정보의 격차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이 아니고 이제 정보를 활용하는 아니면 거기에 접근하는데 불편함을 겪는데 치르는 비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깐 얘기해서 또 생각난 건데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연을 보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면 요새는 이제 뭐 인터파크라든지 음흠. 멜론 티켓이라든지 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매를 하는데 네. 그때 그 예매할 때도 이제 그 해당 사이트 예매 수수료는 내거든요. 네. 1,000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사용이 서툴러서 음. 내가 고객센터가 아니라 그 사이트에 전화를 해서 네. 예매를 하는 경우는 네. 수수료가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더 비쌌어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이 해주면 더 비싼데 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기계의 사용이나 이런 네.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전화로 하는 게 더 간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더 실제로 비싼 요금을 내고 공연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뭐 그냥 이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인건비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또 할 말이 없는 부분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죠. 그 전에 저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정말 불편함 없이 그걸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제나토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어려움 없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나 그런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네. 뭐 잠깐만 죄송해요. 지금 듣는 분들은 키오스크가 무슨 지금 접근성에 대해서 할 얘기인가라고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했던 접근성의 정의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그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제약 없이 그리고 뭐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제약에 구애됨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네. 이런 것들이 접근성의 정의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키오스크란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접근성이 어떤 의미예요? 거기에 우리가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나? 꼭 정보의 접근만은 아니고 네. 이 접근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기기 등의 접근 가능성을 포괄하는 거니까 네. 이런 기계 특히 뭐 가전 제품도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가전 제품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기기에 대해서도 네. 차별 없이 네.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나요? 그러면 이 키오스크가 그들이 모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들이 차별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접근성에 문제가 없느냐? 네. 단순히 생각하면 저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모르겠어서 물어본 거예요. 괜히 이게 쫄아가지고 뭐 알고 있는 답정 넣은 줄 알았잖아요. 아니, 전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표정이 그러니까 딱 그 표정이잖아요. 그래 너네가 생각하는 건 거기까지지.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갑자기 키오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저도 뭐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고 사실 접근성이라는 게 저는 단어 자체가 네. 조금 더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접근성이라는 게. 한자어죠 한자어. 네.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손쉬운 사용이라고 네, 표현을 맞아요. 하잖아요. 딱 그게 풀어서. 되게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꼭 그러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정보의 전달만이 아니라 음. 저희가 겪고 있는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계단 대신에 이제 장애인분들이 갈 수 있는 뭐 이렇게 뭐라고요? 경사로 하나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접근성이라고 생각하고 네, 물리적 맞아요. 접근성이 네. 그쵸.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웹 접근성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한 거는 아무래도 IT가 점점 더 발전하고 그게 실생활에 계속 스며드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제약이 있거나 걸림돌이 생기면은 네.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사실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편하라고 이제 IT가 발전하고 있고 뭐 모바일도 발전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또 불편함이 이제 있으면 소외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럼 이 키오스크 말고 또 뭐 다른 사례들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데 네. 손 이제 아까 전에 뭐 뇌성마비나 네. 아니면 그런 쪽에서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근육 손실이나 뭐 네, 그런. 뭐 터치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손가락이 뭐 없으시다든지 약간 그런 분들 네. 우리가 스마트폰은 되게 터치가 미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터치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서 근데 또 그 작은 화면 안에 많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면 이미지 같은 게 되게 작아요. 맞아요. 오밀조밀하죠.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제가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어요. 다른 분이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인데 네. 네. 이미지가 작은데 그 이미지 크기의 버튼을 넣으셨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안 눌리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맞아요. 손가락이 네. 그래서 네. 스마트 펜으로 한번 눌러봤는데 그 아. 눌리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약간 저도 항상 그게 제가 개발 초반에 이제 겪었던 거였는데 네.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버튼의 영역을 굉장히 크게 하는 버릇을 좀 들이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꼼수라고 하죠. 그쵸. 이제 이미지를 투명한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만 이미지를 넣고 겉에는 투명하게 만들어서 버튼 크기를 키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조금 비껴 나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 영역이 터치가 되는 거죠. 네. 어.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런 권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앱 접근성 권고 사항 중에 네. 그 충분한 간격으로 그 컨트롤들을 배치를 하라라는 것과 함께 이제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컨트롤 중심 간격, 컨트롤 간의 간격은 화면에서 물리적으로 한 1.3cm 이상 떨어뜨려서 배치를 하라라는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요. 그렇죠. 1.3cm. 근데 그게 아마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네. 좀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권고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권고 사항들이 그 각 OS마다 디자인 지침들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아마 가이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최소 크기라든지 음흠. 최소 간격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 분들이라든지 개발자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해볼 건데요. 네.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어쨌든 아까 제나토리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초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또 잠깐 쉬어가겠어요. 네. 쉬어간다고요? 아니 저는 이제 한 턴 넘겨드리겠습니다. 아, 네.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상관없이 네. 가로 세로 크기는 각각 9mm 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방금 라키님께서 찾아주셨는데 그 버튼 네. 그런 컨트롤들 사이즈가 가로 세로 9mm 이상. 네.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또 이게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바람직하다. 네. 그러니까 바람직하다. 뭐 요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 국내의 그 접근성 권고 사항인 거죠? 맞습니다. 네. 제나토리님이 또 그 터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 손가락 터치가 그냥 그 영역 터치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멀티 터치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이렇게 쓰는 확대할 때. 그렇죠. 네, 확대 그렇죠. 축소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지침 중에 준수 사항 중에 이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대를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핀치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핀치. 벌리고 줄이고 하는 요 동작을 대체하는 게 이게 뭐지? 더블 탭 하면은 대체가 되죠. 그죠? 아, 네, 맞아요. 보통 이제 확대를 해놓고 축소를 할 때 네. 뭐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런 이런 그 대체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에 대한 간단한 사례는 네. 그냥 뭐 맵, 아, 지도요. 지도 앱 같은 거 보시면 네. 옆에 이제 확대를 할 수 있지만 그 옆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어요. 네. 아, 약간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할 얘기가 또 많아지는데 이런 저도 이제 모바일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관심이 많기도 해요. 모바일 앱 접근성의 준수사항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초점이 순차적으로 이동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네. 그 입력하는 필드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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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름, 나이 뭐 이렇게 하면서 옮겨가는 입력 필드들이 물론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없겠지만 네. 우리가 만약에 키보드를 사용하는 중이다. 웹에서 만약에 키보드를 사용하는 중이다 하면 탭을 누르면 네. 다음 입력 폼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 순서가 정말 미묘하게 이상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어... 겪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내 눈이 움직이는 방향과 전혀 다른 쪽으로 맨 첫 번째에 가 있다가 탭 누르면 세 번째 칸에 갔다가 다시 탭을 누르면 두 번째 칸에 가고 막 이런 사이트들이 그렇게 있어요. 이상한 사이트가 있나요? 실제로 있어요. 뭐 그 사이에 다른 글자가 껴 있거나. 그러니까 이 탭을 눌렀을 때 예상치 못하거나 뭔가 정보의 흐름대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 쓸어 넘기기 동작으로 이렇게 그 필드들을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서들로 움직이게 배치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배치된 것과 탭을 눌렀을 때 넘어가는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 순서를 신경 써주지 않으면 그게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굉장히 UX적인 게 많이 네. 들어가네요. 그리고 사실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특히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기본 컴포넌트를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기본 컴포넌트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운영체제 화면에 나타나는 굉장히 공통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버튼이라든지 뭐 닫기 버튼 아니면 뭐 뭐랄까요? 알럿? 얼럿 아니면은 레이블, 네. 뭐 이런 화면에 보여지는 텍스트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모양새라든지 아니면 그 뭐랄까, 이거를 쉽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커스텀? 그게 아니고 이제 기본 컴포넌트라는 거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제 자동차로 치자면은 공장에서 나오는 그 순정 부품 말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이 싸제로 막 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막 개조되어 있는 부품이 아니고 순정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맥에서 제공하는 순정 부품, 뭐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순정 부품, 뭐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순정 부품,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화면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래머들이, 네.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해줄 때 이 순정 부품의 색을 바꾼다든지 뭐 폰트를 바꾼다든지 이런 걸로써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주물을 만들어 버려. 뭘 만들어요? 자동차로 치면은 그러니까 싸제 부품을 만들기 위한 틀을 그냥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정품 부품을 갖다가 색을 바꿔칠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멋있게 만들 거야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주물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찍어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은, 정품 부품에서는 이런 접근성을 위한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들어둬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지를 보고 읽어주기, 아니면은 그 텍스트,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를 읽어주기, 이런 기능들을 프로그래머들이 별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사실 뭐 건들지만 않아도 그냥 텍스트를 읽어주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 iOS나 뭐 안드로이드에서. 네. 그런데 디자이너들이 이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런 순정 부품 필요 없어. 멋들어지게 할 거야. 그치, 이러면서. 나는 화면 멋들어지게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이 순정 부품을 뭔가 가공해서 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깎아서 만드는 거야. 새로. 그렇죠. 이제 그러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뭐냐면 읽어줄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 자동차는 이 부품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텍스트를 갖고 있는 건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지 인지를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그 기능도 사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더 일이네요. 그렇죠. 이 일이 뭐 이게 그 깎아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읽어주기 기능 뭐 아니면 색 보정 기능 이런 그쵸. 거를 다 일일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접근성을 1부터 10까지 다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초보 디자이너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이런 점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컴포넌트를 쓰면은 좋겠는데 왜 굳이 이 커스텀 컴포넌트들을 만들어 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쁘지 않아서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하면 디자이너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그 뭐 애플이든 구글이든 뭐 윈도우를 만든 MS든 여기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절대 초보라서 이런
그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들의 철학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OS에 대한 뭐 어떤 뭐랄까 통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기본 컴포넌트들을 만들어 놨고 응용할 수 있게 다 준비를 해뒀는데 그냥 잘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안 이뻐서요 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주문해서 찍어내버리면 불편해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뭐 한 예를 들면 뭐 이제 시스템 자체 폰트가 너무 작게 보여서 네. 키워놓은 상태예요. 예. 근데 이제 커스텀 폰트, 그러니까 네. 운영체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폰트를 내가 이쁘다고 썼는데 네. 이제 그것들이 앱에서는 그 OS를 따라가지 않고 다시 작게 보이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끊어버리는. 여기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폰트 확대해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있죠. 핸드폰에서. 아니면 우리 뭐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그냥 기본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키워서 쓸래라고 그쵸, 해서 그쵸. 키워서 쓴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앱을 켜보면은 내가 분명히 설정해서 OS 설정해서 폰트를 키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커지는 거예요. 그 앱에서는. 맞아요. 그런 앱들은 이런 그 기본 컴포넌트를 쓰지 않았거나 이런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끊겨버리는구나. 그 앱을 실행할 땐 내가 설정해놓은 글씨를 크게 라는 그쵸. 게 이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컴포넌트를 쓰는 게 가장 좋다는 게 뭐냐면 사용자들은 이미 그 OS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뭔가 새로운 컴포넌트가 나온다고 해서 뭐 되게 유려하게 쉽게 잘 쓸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디자이너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머분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를 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너무 심미적인 것만 가치로 생각하고 네. 추구했을 때 소외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셔야겠네요. 네, 너무 멋있는 말씀. 그러니까. 여튼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쵸. 물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한 이후의 일일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들이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죠? 그리고 아까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그거 얘기해야 돼요. 네, 그 제나토리님 아마 그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공인인증서에 대한 사례도 있을까요? 공인인증서에 대한 사례라기보다는 네, 되게 궁금한 게 네, 그런 이제 접근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과연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네, 공인인증서에 뭐 접근성이 고려가 되어 있는지도 네, 네, 네. 궁금하기도 하고. 네, 사실 그게 저희가 그냥 저희도 불편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저희도 인터넷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한데 네.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실까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네, 표정이 목이 아프네요. 이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은행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은행 서비스들이 그 웹 접근성 인증을 받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이런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함에 있어서 접근성을 보장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례로 이제 그 보안 카드 같은 거죠. 네네. 네, 보안 카드 여러분들 쓰고 계신다면은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쓸 수 있을까요? 저 못 쓰죠. 네, 물론 그들을 위한 보안 카드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OTP 그 일회용 그 비밀번호 발생기 있잖아요. 네. OTP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OTP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 쓸 수 있어요? 못 못 쓰죠. 쓰죠. 뭐 카드형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런 기계형도 있는데 이어폰을 끼고 이 숫자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전용 기계가 따로 있는 건가요? 물론 있습니다만 네. 그게 비용이 훨씬 더 비싸고. 그렇겠죠. 이게 엄청난 차별이에요. 사실. 그렇죠. 저희 지금 제가 얼마 전에 OTP 카드 네. 형으로 발급받았는데 네.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카드형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네요.
그런 이 대체 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비용이 훨씬 비싸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 사이트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거 뭐? 화면 키보드. 네네네네. 그거 보안 때문에 그렇게 하는 보안 그거요? 때문에 보안이란 핑계를 대고 하는 네네. 이렇게 말하면 다 혼나겠지? 어쨌든 그 화면 키보드 네. 쓸 수 있을까요? 그거 되게 엇갈리게 숫자 써놓는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매번 패턴이 바뀌고. 네네. 그런데 마우스를 쓸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쵸. 마우스를 쓰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네.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건 보여도 그렇죠. 힘든데.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키보드는 애초에 쓸 수 없죠. 화상 키보드니까 그렇죠. 키보드가 아예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 화상 키보드가 나오는 순간 우린 키보드를 못 쓴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그럼 마우스를 써야 돼요. 그럼 마우스를 쓸 수 없는 사람은 애초에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본 적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좋은 점들이 이제 개선된 점들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은행에 가면 ATM기 있죠. 네. ATM기 예전에는 음성 안내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음성 안내. 저는 제가 은행 업무 중에 ATM을 쓸 때부터는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태어나셔서 그런 그러니까 건데 제가 좀 어려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 2010년 전, 그러니까 2010년보다는 조금 이른 쪽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랬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접근성 지침이 나온 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2000년. 그러니까 그게 지켜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그게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 ATM의 점자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음성 안내 이런 것이 거의 없었죠. 저희 한 201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조금씩 보급이 된 것은 굉장히 좋은. 맞아요. 지금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거의 다 있죠. 그 편의점에 있는 네. ATM기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은행에서 운영하는 네. 것들은 맞아요. 있어요. 대부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또 그 웹사이트 접근성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프트웨어 접근성이 신설되기 전에는 이런 거 있어. 막 증권 사이트 같은 경우는 네. 사이트에서 접근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잘 안 해서 모르시겠지만 네. 그 증권 거래 같은 거나 아니면 주식 거래에서 그 사용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HTS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데스크탑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아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웹이 아니고 네. 이거를 조금 더 사용을 편리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웹은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 트레이딩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주장은 웹페이지에서 내가 충분히 접근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네. 이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는 굳이 접근성을 구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웹사이트까지는 들어간 다음에 그 시스템을 다운 받고서는 못 쓰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이트 안에서도 증권 거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불편하다는 얘기죠. 더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그렇죠. 더 편리한 HTS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또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러분 혹시 어떤 사이트에서 괴상한 문자를 보여준 다음에 입력하게 만드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봤어요. 컴퓨터가 아님을 증명하시오 맞습니다. 같은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우리 유식한 말로 캡차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들어보셨나요? 저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제 뭐 신호등을 찾으시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불편해. 네, 그게 캡차,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 그거 줄임 캡차가 되긴 해요? 네, 맞아요. 돼요? 이 줄임말인데 사람과 컴퓨터를 판별하기 위한 완벽한 자동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이 캡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디도스 공격 아니면은 뭐 뭐랄까 비정상적인 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캡차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데 네. 이게 접근성을 전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읽어주는 기능이 있던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거기에 있는 텍스트들이 사실 평범한 텍스트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RX1, X 뭐 이런 Q.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고 뭐 뚝딱 뭐 이런 그런 것도 글씨가 있어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좀 장난질. 아니 뭐 그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문자이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억은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듣고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다시 듣기 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 버리면 이제 캡차를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색약, 생맹 이분들은 그걸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냥 봐도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고르시오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심? 여튼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캡차도 이 접근성에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방법들로 조금 뭐랄까 변화가 되고 있긴 한데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캡차 말씀하신 그 이상한 문자 입력하는 거 외에 아까 네. 제나토리님이 얘기한 횡단보도를 찾으시오, 차가 있는 그 그림을 찾으시오 이런 거는 네. 저 그거 못 맞춰요. 저도 안 되고 힘들고 왜 구석에 이렇게 조그맣게 숨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그거는 네네네. 뭐 음성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아예 못 하는 거지 뭐. 음성으로 읽어주는 경우도 음성으로 읽어주기가 어렵죠 사실. 그림이고 사진에 잘린 부분이라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조금 그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요. 조금 또 다른 얘기로 세자면은 구글은 그걸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에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쌓고 있습니다. 있죠. 다른 용도인가 봐요. 다른 용도도 끼어 있죠. 그렇죠. 그냥 뭐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아닌가? 이런 속담이 아니죠. 꽁 먹고 알 먹고. 그렇지. 네.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머신러닝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아까 색약 얘기해서 네. 생각난 건데 네. 그 왜 코레일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네. 예약해 보셨죠? 그럼요. 이제 순방향과 역방향을 아하. 구분하는 게 네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아하. 되어 있어서 네네. 이것도 사실 이제 색약이 있으신 분들은 구분이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배려가 네. 사실 많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접근성 지침도 있는데요. 단순히 색깔만으로 이것을 구분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네, 맞아요.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요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 글자를 빨간색으로 넣는다라는 게 아니고 빨간색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울인 글꼴을 쓴다든지 굵은 글씨체를 쓴다든지 밑줄을 긋는다든지 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더 추가를 하라. 보조적인 그쵸? 수단을 더 그쵸? 더려서 무조건 이제 대체 수단을 제공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텍스트로만 이게 역방향이다 순방향이다만 써줘도 그렇죠. 이거는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요즘엔 써 있는 것 같던데요? 요즘엔 써 있죠. 네. 옛날에는 안 써 옛날에도 있었어요. 써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없었대요. 이렇게 막 빨간색 그 점 찍혀 있고 이건 역방향.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상단에 범주로 그러니까 뭐 네, 그렇죠. 범례로 파란색 좌석은 정방향, 빨간색 좌석은 역방향 뭐 이런 식으로 범례를 표현을 했는데 아래만 돼 있으면 위에서 색깔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위에 뭐 좌석 숫자로. 색깔만으로 그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참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저는 공급자 측이니까 네. 딜레마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면 저렇게 다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하나하나 쓰자니 또 그쵸. 이제 뭐 모바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화면에서 모든 걸 많이 나타내야 되는데 네. 저런 게 또 이제 자리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네. 그러니까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네. 이제 그게 해결이 될 텐데 사실 뭐 일정 마감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벌금을 세게 물려야 된다. 네. 그걸로 소송을 겁나 맞아봐야 돼. 그걸로 하여금 뭐 이제 사람들의 마인드를 조금 더 그러니까 강제적인 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네. 좀 바꾸는 방법이 그러니까 될수 있지 이게 않을까? 어떤 느낌이냐면 과속 방지턱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선 정말 애들을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런데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과속 방지턱을 막 10개씩 박아 놓는 거죠. 뭐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하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정말 강력한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권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저는 회사원이라서 문득 궁금해진 네. 건데 네. 개발자가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 네. 그다음에 뭐 준수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를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모양을 만들고 이제 UI를 짰어요. 네. 네. 결제를 받지 않나요? 보통 이제 회사 거인 경우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라는 거를 이제 상사한테 뭔가 결제를 득하고 내보낼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요? 근데 그 상사가 네. 이런 인식이 없어. 네. 뭐야 이거 복잡하고 이거 뭐야 다시 해. 이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어. 우리가 법적으로 이래서 벌금을 네 월급의 10배는 묻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이게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 맞아요. 그렇게 뭐 리더급에서 응.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에 맞출 수 있을까?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해? 어. 벌금 얼마 안 되잖아. 이렇게 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벌금이 상상치도 못하거나 아니면 규제가 엄청 빡세면 이제 해야겠죠. 그. 오히려 그 액션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너 그런 것도 생각했구나.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명시화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약간 두루뭉실하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진짜 소송도 빡세게 먹어가지고 벌금줄 몇 번 털려보고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면 그런 거를 경각심을 가지고 갖겠죠. 근데 또 이제 판례가 아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조정하면 나와서. 끝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취하 판례가 아니겠습니까? 소송을 취하했죠. 네, 그러니까 취하했으니까 그러면 너무 또 착해. 이제 이제 대법원까지 한번 빡세게 가보는 거죠. 어디가 갈 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뭐 생각해볼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또 어떤 게 있죠? 아 그리고 전 또 할 말이 있는데 나 할 말 왜 이렇게 많냐?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사실 접근성이라는 게 이런 개념도 포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신체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적 조건과 관계없이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환경적. 뜻이냐면 다양한 기기 혹은 다양한 운영 체제 또는 다양한 웹브라우저 등에서도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환경이 그런 플랫폼적인 거구나. 그렇죠.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장소라든지 네. 약간 이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방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다양한 환경,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뿐만이 아니고 뭐 PC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체제, 웹브라우저를 막론하고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굉장히 맥을 힘들죠. 쓰는 사람들의 운영 체제와 그렇죠. 윈도우즈 그냥 일반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쪽 쓰는 사람하고 다를 때 네. 이 운영 체제가 다르다고 그래서 네. A라는 운영 체제에선 되는 게 B라는 데선 안 되고 이래 버리면 네. 안 된다. 그렇죠. 전 이게 너무 힘든 지점이에요. 아 힘들다고요? 저도 그냥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은 와 저거 어떻게 다 맞추지? 그렇죠. 아니 뭐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도 힘들지만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아요. HTML5가 있는데 솔직히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솔직히 까놓고 HTML5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화났어. 할 말은 야곤이 많은데, 화났어. 물론 그들도 그들 나름의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것이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화나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인식이 굉장히 부족해. 우리나라에 있는 컴퓨터는 윈도우밖에 없냐 이거요. 그렇죠. 대부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퍼센테이지가 적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맥OS를 쓰는 사람, 리눅스를 쓰는 사람, 유닉스를 쓰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뭐 처음에 금융권 쪽이 이제 맥OS에서 사용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금융권이라든지 뭐 이런 사이트들은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 사이트는 그냥 맥에서는 뭔가 활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실제 그래요? 뭐 그런 사이트도 있고 조금 발전된 사이트도 있죠. 맥을 안 써봐서. 조금이 아니고 사실 거의 모든 공기관 사이트
금융기관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즘 금융기관들은 많이 발전을 했죠. 발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앱을 깔으라니.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보고 싶은데 계속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대요. 아, 그게 약간 그 패치 같은 건가요? 패치라기보다는 뭔가 보안을 핑계로 바이러스를 내 컴퓨터에 심는 느낌이에요. 어머. 너무 싫거든요. 저도 뭔가 설치된다고 하면은 안 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무조건 예스맨이어가지고 제 컴퓨터 이렇게 느려졌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컴퓨터를 보면 웹브라우저에 이제 화면의 반이 아, 다 툴바입니다. 올 예스였군요. 네, 예스맨. 너무 힘들어요. 자, 근데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인용 컴퓨터의 맥OS 사용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2018년? 퀴즈인가요? 네, 방금 퀴즈를 만들었어요. 아, 잠깐만. 저 잠깐만. 리워드가 뭐예요? 리워드요? 네. 뽀뽀해드릴게요. 아, 그럼 저는 맞추면 안 그럼 되겠습니다. 전 100%로 하겠습니다. 뭐 한 20%는 넘지 않을까요? 라키님은? 아, 저는 한 35%? 되게 높게 생각을 하시네요, 다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실제로 안 쓰죠? 약 13% 정도를 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겼네. 솔직히 10명 중에 한 명 축하드려요. 이상은 10명 중에 한 명 이상은 쓰고 있는 거죠. 아. 개인용으로. 그럼 10명 중에 한 명이 쓰고 있는데 이따위로 지원을 안 해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지어 10명 그 중에 한 1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13%에서 거의 한 10%가 개발자일걸요?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저 지나가다가도 많이 봐요. 이 그 애플 컴퓨터. 저 대학생 때는 사실 맥을 구경하기도 좀 힘들었었는데 그렇죠. 뭐 지금은 대학생들도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10% 이상이 쓰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용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공기관 사이트는 심지어 공고문을 전부 HWP로 냅니다. HWP 너무 싫어요. 저. 이거는 접근성에서 조금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것도 접근성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접근성이 굉장히 좀 광활한 그쵸. 범위로 할 수 있으니까. 광범위한 접근성으로 하면은 HWP도 올리면 안 돼요. PDF로 줘야지. 접근성 중에 아까 계속 장애인, 네. 고령 네. 얘기 나왔는데 네.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 다문화 가정. 아하.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건 사실 지침이나 여기 나와 있진 않는데 네. 조금만 인터넷 뒤져보면은 그들도 이제 포함해서 차별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물음표일 수 있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네. 대한민국 말로 뭔가를 한다는데 네. 그거에 더 영어라든가 뭐 다른 제 3의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기 때문에 이 규정이나 지침에서도 따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실제로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들의 비율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진흥원 사이트가 아닌 다른 데서 보면은 거기서 봤구나. 그 보조 프로그램 중에 아까 네. 스크린 리더 네. 네. 같은 거에서 이제 어떤 사이트를 흘러 들어가서 봤는데 네. 그 스크린 리더의 소프트웨어를 파는 곳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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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사이트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제 뭐 판매하기 위한 거겠지만 지금 네. 현재 뭐 100이라는 인원 중에서 고령이 몇 프로, 뭐 장애인이 몇 프로, 네. 그다음에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거를 퍼센트로 집계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생각한 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들도 네. 크게 보면 또 접근성에서 소외되면 안 되는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네. 뭐 현업에 계신 개발자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이나 뭐 공급자 측에 계신 분들이 네. 마인드를 이제 장애인 아니면 고령인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다문화 가정이라고 네.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전체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편하면 좋거든요. 네. 네. 뭐 말 그대로 애기부터 노인까지 네. 인종 차별 없이 네. 그냥 모두가 편한 거를 만드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 오히려 네.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왜냐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네. 나도 공감이 안 돼.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아예 안 하겠죠. 네네.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네.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 이제 장애인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령인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모두가 편하게 음. 뭐 애기가 있으면 우리 애기가 편하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네네. 약간 그렇게 마인드를 좀 가져보는 것도 음. 좋지 않을까. 네. 그게 맞아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인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들이 여전히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아까 라키님이 말씀하신 스크린 리더 있잖아요. 네. 그것을 개발한 사람들도 대부분 시각장애인이에요. 아 그래요? 그 개발자 자체가 시각장애인 우와.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스스로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어. 얼마나 빠기치겠어요. 난 이렇게 다 잘 보이고 다 하는데도 빠기치는데 그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분통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은 뭐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새로운 OS가 나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바뀔 때마다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그냥 남의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보라든지 뭐 그런 컨텐츠들은. 맞아요. 그게 그래서 스크린 리더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좋아요. 네. 제가 또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크린 리더의 역사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국내 기준으로 조금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스크린 리더가 처음으로 나타난 게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그 소프트웨어 얘가 처음 나온 거요? 네, 화면을 읽어주는. 90년대 초반? 오, 네네, 맞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90년대 중반. 네, 90년대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그 소프트웨어들이 그 한국에서 만든 건데요. 이제 가라사대라는 이름으로 그 도스 시절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도스, 그러니까 네. 그 까만 화면의 도스 다들 알죠. 많이 아. 쓰셨잖아요. 저는 97년생이라서 얘기를 여튼 네, 안다 그랬다. 그 도스 화면을 읽어주던 그런 소프트웨어가 그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이렇게 플랫폼의 형식인데요. 여튼 그 가라사데라는 그 친구는 이제 도스부터 이제 윈도우까지 계속 뭐 쓰이기 시작했었는데요. 네. 근데 윈도우즈 95가 나왔어요. 네. 아.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제 GUI 환경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까만색 화면이 아닌, 탈피해서 색깔의 세계로 그쵸, 오죠. 이제 색이 나오고 아이콘이 나오는 그 맞아요. GUI의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그랬죠. 그랬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 97년생이면은 이미 그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처음 쓴 윈도우가 XP라서 그래요. 윈도우즈 95가 95년도에 나온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근데 전 97년생이니까. 근데 윈도우즈 3.1이 있었죠. 그건 몰라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건 진짜 몰라요. 여튼 네, 95 전에 또 이런 이런 깔려면 GUI 디스켓 32장 필요했어요. 제가 헷갈렸네. 95가 최초의 GUI가 아니군요. 어쨌든 그 더 전에 나왔던 윈도우 네. 초기 버전이 있어요. 가라사대. 그런데 네,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이 친구들은 그 GUI 환경을 원활하게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도스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도스 전용이었구나. 전용이라기보다는 이제 GUI 기반에서 오류도 많이 나고 제대로 활용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거의 2000년대 초반까지 도스를 썼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스크린 리더 가라사데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네네. GUI를 쓰지 못하고 네. 계속 도스로 컴퓨터를 썼어야 했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윈도우 XP 네. 처음으로 쓰셨던 윈도우. 그럼요. 네. 그때가 이제 조금 그나마 이제 수월하게 스크린 리더가 지원이 되면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했다. 그게 혹시 도스 시절에서부터 개발하셨던 분들이 쭉 버전업을 해오신 건가요? 거의 그렇죠.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요.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오셨다가 그때는 그래도 스크린 리더들이 몇 개가 이제 생기게 돼요. 대부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개발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XP가 나오기 전에는 윈도우 98이 이제 그 거의 최초로 GUI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나왔던 때예요. 그래서 뭐 소리눈 막 이런 이름의 소프트웨어들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 XP가 한 2003년도쯤에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2001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2003년도. 2003년도쯤이야 돼서야 이제 XP를 쓸 수 있는 이런 보이스 리더, 스크린 리더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의 격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네요. 그래서
스크린 리더들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 OS에서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원활히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뭐 네. 애초에 루트에서 그걸 지원해주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요 스크린 리더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우리 iOS나 macOS를 쓰는 분들은 익숙한 리더가 있죠. 보이스 오버. 그죠? 보이스 오버. 아. 네, 아까 쉬는 시간에 네, 제가 보여드렸던 그 네, 두 아. 분이 말하는 거 그거를 있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 맞아요. 이거는 OS에서 굉장히 잘 지원해주고 있는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보이스 오버 같은 경우는 스크린 리더의 대표 주자격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iOS, 그러니까 아이폰 환경에서는 아이폰 3GS가 나올 때부터 탑재가 돼 있었어요. 아이폰 3GS 저의 첫 스마트폰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부터 이게 꾸준히 잘 쓰여지고 있었다는 거고 맥OS에서도 그 전부터 열심히 잘 쓰이고 있었어요. 확실히 좀 깨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이제 시각 장애를 가진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있으면은 살펴보면은 이 맥이라든지 iOS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국내 S사 것보다. 그렇죠. 네. 어. 이게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안드로이드 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기본 컴포넌트 있죠. 네. 그러니까 화면을 구성해야 하는 그 기본 컴포넌트들이 너무 파편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각자 기업들마다 자기 것들을 좀 심어 넣기 위해서. 어머. 아니, 뭐 그것을 떠나서 구글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기본 컴포넌트들 중에서도 버전마다 그 사용 방법이 너무 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구글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정말 그 순정 부품을 사용해서 가공해다 쓰는 것보다 그냥 만들어서 쓰는 게 더 편한 정도의 그런 파편화가 심한 상황인 거죠. 아.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 접근성을 제대로 지원해주기가 너무 힘든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iOS나 macOS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너무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개발자들도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거를 지원해주기가 훨씬 수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즈는 어땠냐라고 한다면 윈도우즈에도 그 읽어주는 그 보이스 오버 같은 나레이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내레이터. 내레이터. 네. 그 스크린 리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크린 리더인데요. 사실 이 친구가 한국어를 지원하기 시작한 건 윈도우즈 10부터입니다. 와, 충격적이죠. 엄청 늦겠네. 윈도우즈 10은 최신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한국어를 지원하기 시작한 건 윈도우즈 1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머.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그러니까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던 이 내레이터로 한국어를 제대로 듣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야. 그런데 혹시 iOS를 써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3GS부터 한글을 읽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윈도우 10이 나오기 전까지 그럼 어떻게 썼느냐? 그럼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쵸. 이걸 읽어주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는데 무료인 것도 있고 유료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애인 단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그 한국말로 읽어주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그것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조적인 수단이 없으면 윈도우에서는 쉽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주체가 변경된 거예요. 이제 그 맥에서는 OS가 주도적으로 이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너무 열려 있는 세계다 보니까 누구나 이제 어떤 컴퓨터에든지 설치할 수 있고 환경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그 환경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도권을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무료 소프트웨어가 좀 불편해서 내가 유료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윈도우에서 읽어주는 이 소프트웨어 중에 좀 유명한 게 조스라는 게 있어요. 저 약자 알아요. 예. Job Access with Speed.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왜 비웃죠, 미국인? 저 한국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 웹 접근성이라기보다는 이거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좀 도와주기 위한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엑셀, 워드 이런 거 할 때 좀 더 도움을 많이 주기 위한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싸지가 않아요. 이거는 유료 라이센스거든요. 유료군요. 네. 얼마예요? 이거를 평생 라이센스를 내가 구매를 하고 싶다. 네. 1인 개인용으로 1,000불이 넘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이네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월 할부로 하고 싶다. 네. 월 할부가 아니고 월 이제 갱신료를 하게 되면 90불입니다. 뭐 월 90. 그러니까 아. 월에 10만 원씩인 거죠. 구독료를 내는 거죠. 네. 아하.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이걸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다지만은 근데 이게 없으면은 작업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불편하면 사람은 돈을 내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싸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만드는 개발이라도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 고치면 네.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아쉬운 거죠. 저 입장에서 이제 스크린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까지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맥을 좋아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하지만 칭찬해야 되는 건 뭐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다는 아. 얘기예요. 오케이. 어쨌든 그 한 번쯤 내가 그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뭐 안드로이드에서 접근성 메뉴라든지 아니면 iOS에서 손쉬운 사용 메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한 번씩 뭐 보이스 오버라든지 뭐 구글엔 뭐죠? 그 이름이 있었는데 접근성으로 돼 접근성. 있어요. 아니 그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그거 보이스 오버 같은 그런 네.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한번 활성화를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 되게 네.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리면 그 지금 아마 아이폰이신 분들은 손쉬운 사용이라는 걸 들어가 보시면 네. 설명 자체도 되게 어려워요.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하. 그러면 다음에는 애플이 네. 약간 뭐 저희 맥 사용자분들은 아시지만 트랙패드 설정할 때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잖아요. 음흠. 약간 그런 걸로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애플에서 들어줬으면 좋겠네. 아까 네 죄송해요 찾았어요. 네. 보이스 어시스턴트라고 돼 있어요. 아 보이스 어시스턴트. 네. 네. 안드로이드 엔드로이드 엔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스크린 분들은 리더에 네. 네. 뭐라고요? 무슨 보이스 어시스턴트. 네, 보이스 어시스턴트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은 iOS를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두 대를 동시에 놓고 같은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든지 아니면 같은 뭐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것들도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스크린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거는 제나토리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진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내가 앱을 만들 때 웹을 만들 때 뭐 이런저런 경우에 이 접근성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낮게 내가 구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팁 같은 거, 지침 같은 거 찾아보기 쉬워요. 정말 많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접근성에 대해서 또 한번 놀랬던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이 애플 워치가 처음 나왔을 때 있죠. 네. 네. 그때는 제가 이 워치에서 오는 진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그 지도 앱에서 길찾기를 해놓고서는 네. 그냥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냥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이 될 거잖아요. 네. 뭐 차로 가든지 뭐 걸어가든지 어쨌든 내비게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계가 자꾸 나한테 뭔가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알람을 주던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네. 이게 내가 뭐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우회를 해야 되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왔다. 뭐 두 번 툭툭 진동을 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뭐 한 번 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왔다. 그럼 한 번 툭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햅틱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워치가 좀 최신판인가 봐요. 아니요, 거의 처음 나왔을 때요. 거의 초기에.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인지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내 몸이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거를 보고서는 그냥 이제 갈림길이 오면 지도를 꺼내서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봤다가 오. 이제 이게 이 신호가 이런 뜻이구나, 이 신호가 이런 뜻이구나를 인지를 한 거죠. UX가 생겼네요. 네. 근데 이게 의도된 UX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시각장애인들은 이 시계를 갖고 있으면 도보를 이동하든지 뭘 할 때 훨씬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좋은 기능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가지고 진짜 좋은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을 이제 우리 기술자들이 구현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구현을 기술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뭐 기획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UX를 디자인해주는 분들이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이것을 뭐 UX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아니면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 쓰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까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워치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뭐 이런 기술이 설명된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막 뭐 개발자들만 보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만 보는 게 아니고 설명서 같은 게요? 설명서라기보다는 이 iOS나 iOS 디바이스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간략한 그 예시라든지 뭐 설명하는 소개 그런 자료 같은 건가요? 그런 문서가 있어요. 그걸 정말 백날 던져줘도 안 읽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다들. 설명서도 잘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영어니까. 그런 말 다 했죠. 근데 너무 답답한 거죠. 이거를 조금만 읽어보고 하면은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조금 더 유려하게 풀어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상상으로만, 심지어 자기는 안드로이드 폰 쓰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답답한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은 이제 좀 그런 문서를 좀 읽어보면서 그런 기술과도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개발자 양반? 또 이런 환경이 네. 좀 지어지기 위해서는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을 이제 사용하는 진짜 사용자 있잖아요. 네. 대표님들, 리더급 그분들이 더 빨리 자각을 해서, 왜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늦춰진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좀 더 성장을 해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늦어지긴 하겠죠. 늦어지긴 하겠는데 그게 여기까지 좀 말할게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거. 네. 저 회사 나름 음. 대기업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해요. 네. 네. 웹 교육이든 뭐든 필수적으로 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서 네.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는 뭐 성차별. 성차별이나 이제 성차별법이랑 성폭행 건강 그거 뭐. 안 네. 되는 거 그런 네.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 음. 최근 들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애인 차별 음. 금지에 대한 교육도 하는데 네. 제가 그 교육을 잘 들어봤었을 때 네. 주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위주의 내용이고 보통 이런 접근성에 대한 컨텐츠들은 거기서도 사실 좀 내용이 많이 미약했거나 네네. 잘 안 나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약간 약간 사내 네. 위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교육 같은 것들도 좀 제대로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는 네. 거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뒷받침이 돼주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IT 방송이라서 웹이나 앱이나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공간 안에서의 접근성이 많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죠. 인프라들이. 맞아요. 건물에 뭐 화장실만 하더라도 아니면 뭐 오르막길 아니면 뭐 계단 이런 거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접근성이 너무나 미비한 곳이 아직 많거든요. 많죠. 예. 보도 블럭만 하더라도 너무 이게 사실 뭐 접근성 그러니까 뭐 휠체어를 타고 가신 분들은 더 힘드시겠지만 사실 유모차를 끌고 도보를 나가 보면 정말 이게 어렵겠구나라는 걸 심각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이고 내가 원활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모차를 끌고 도보를 이용하는 게 힘든데
이게 뭐 내가 몸이 불편한 상태로 뭐 휠체어를 갖고 간다거나 이건 더더욱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가 되게 좋은 게 네, 보통 이제 관심이 생기면 보이잖아요. 네, 아니면 뭔가 지식이 생기면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 아마 접근성에 대해서 좀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관심이 많아지면 그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는 거니까.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멘트 같이 됐는데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좀 드셨는지 오늘 뭐 얘기하면서 느꼈던 점들 한 30초씩 얘기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30초 제약인가요? 아니요, 뭐 더 말씀하세요. 될까요? 네. 먼저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네. 개발에서 뭐 나름 제 생각대로 접근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개발을 해왔지만 사실 진짜 진지하게 이거를 되게 접근성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한번 해보자는 없었어요. 그냥 누구나 편한 것들 그냥 그렇게 만들었지. 근데 네. 이제 오늘부터는 아마 집에 가서 또 코딩을 할 건데 이제 제가 코딩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떤 액세서빌리티를 제공을 해주고 어떤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줘서 내가 어떻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면 아마 사회적 기업 쪽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저의 얼굴을 모르시지만 다들 잘생겼어요. 생긴 건 좀 날라리같이 생겨도 약간 그런 거를 되게 좀 중요시하는 편이라서 네. 아마 오늘 저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네.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뭐 주변 개발자들한테도 아마 얘기를 해볼 것 같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좋네요. 많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커피 타임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요새 뭐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많으니까 또 뭐 커피 타임을요? 아니요 이제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하. 액세서빌리티도 네. 네.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식이 네. 될 것 같아요. 라키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일단은 이 주제를 처음에 들었을 때 반응은 응? 뭐지? 어려웠죠. 어려웠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하는 말들이 잘못 전달이 되거나 잘못 표현이 돼서 와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것들 걱정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나랑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내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나아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경험할 수 있는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얘기들이니까 네.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내가 뭔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나 내가 목소리를 내서 이런 것들을 개선이 된다고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약간 좀 사회적으로 좀 성장한 느낌이었어요. 인식이. 오늘 좀 멋있네요. 오늘 단어 선택들이 그냥 아주 고급죠? 약간 신미성부터 네. 시작해서 이게 준비를 해오니까 좀 다르네요. 역시 그러니까 멘트를 준비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생각을 조금,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네요. 요즘 책을 읽으십니까? 읽어야죠. 여튼 저는 요번에 이제 요 얘기를 좀 한다고 하면서 사실 이 주제는 제가 꺼냈지만 네. 라키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같이 좀 찾아봤어요. 저는 이제 후배 그 프로그래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런 얘기들 되게 자주 하거든요. 이런 네. 접근성 정말 중요한 거고 눈에 그러니까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조금 신경 써서 봐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하나의 지침까지 다 기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쵸. 요번에 다시 꺼내 보면서 지침을 다시 읽어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례들도 조금 찾아보고 제가 이런저런 소프트웨어를 좀 사용도 해보고 물론 유료를 막 써보진 못하는데 유료도 이제 데모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네.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뭐 보이스 오버도 오랜만에 켜서 다시 해보고 했는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새롭게 다가오니까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던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요번 시간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IT 주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쵸. 하겠는데 IT 분야에 한정해서도 접근성이 이렇게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이제 더 나아가면은 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늘 공익방송 느낌이었어. 처음에는 법률 방송으로 어. 시작했다가 응. 토론을 지나서 그러니까 네, 공익. 근데 진짜로 좀 생각 살짝만 바꿔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키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먼 일이 아니다. 응.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뭐 조금 있으면은 이제 손목 위에 막 스크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적응 못하면 이제 우리는 또 거기에서 밀려나게 되면 뭐 젊은이들은 잘하는데 왜 늙은이들 못하냐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게 슬플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도 지금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히 그렇겠지만 기술자들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라키님 처음으로 여러 가지 준비해 오시느라 진짜 저는 감동 먹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렇게 막 처음에 오늘 긴장하고 오셨는데 지금 긴장이 풀려가지고 네, 막 기침이 쏟아지네요. 저도 목이 쉰 것 같아요. 별로 말도 많이 안 하는데. 그러게요. 화장실 가기 전에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여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